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보다는 그나마 좀 덜 밀렸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그래도 3에서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그나마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낙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7월 서비스업 경기와 관련된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요. 경기가 위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다는 거에 시장에서는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둘기파 인사 역시 이 지표 하나에 과잉 반응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연준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불을 끄는 그런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전략가는 9월이 되기 전에 연준 쪽에서는 75bp가량 빠르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초반에 깊숙하게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들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다 그 맥락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아직 AI에 대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개 중요한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흐름과 삼성에 대한 투자, 반도체, 조선, 그리고 열대야와 관련된 계절적 이슈들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X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상사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실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물류의 포인트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에 대한 매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NC소프트도 좀 체크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직도 시장의 눈높이는 낮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 G2파워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증설이라든지 시장 개척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포인트들 알아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됐고요. 그리고 더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효과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날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지표가 추가 하락을 막고 낙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고요. 이날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2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한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7월 비제조업 PMI가 51.4로 전망치에 부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고요.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주에 공개됐던 7월 고용보고서 쇼크와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 경제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뉴욕 증시는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채금리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연준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내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연준은 지표 하나에 과잉 반응하지 않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됐던 7월 고용지표의 시장이 지나치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시장은 풀이를 했는데요. 굴스비 총재는 일부 지표에서 경고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미국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도 발언 이후에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경기에 대한 둔화도 있기는 하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할 부분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죠. 제레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교 명예교수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긴급하게라도 0.75%포인트, 즉
75bp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겔 교수는 실업률 수치가 4.3%가 나오게 되면서 중앙은행의 목표 실업률인 4.2%를 초과했고 인플레이션은 기준 목표인 2%를 향해 약 90%가량 하락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시겔 교수는 시장은 연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며 연준이 이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만약 연준이 9월 이전에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이날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그래도 낙폭을 줄였던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장 초반에 11% 급락했던 애플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엔 4.8%까지 낙폭을 줄이게 되면서 2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매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과 매출 증가를 발표했던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주요했고요. 애플을 포함해서 대형 기술주 역시 이러한 움직임들을 비슷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차세대 칩이 이제 발표가 연기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5% 급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이번 연기와 관련해서 내년 수익과 장기적인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안심을 하는 움직임이었었고요. 15% 급락한 거에 비하면 반가량 낙폭을 줄이게 되면서 1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시간 외에서 1.1% 이상 추가 상승 중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씻어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침체됐었을 때 타격이 큰 만큼 이러한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데요. 초반에 12%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4%대까지 낙폭을 줄이게 되면서 19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만 회복한 게 아니라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외에 호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양호한 실적에다가 기대 매출 전망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어쨌든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13%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